오늘은 주가가 흔들리는 새마녀의 날입니다.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은 새마녀의 날이니까 오늘 방향 크게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방향을 주는 날이 아니라 양쪽을 전부 다 털어먹는 날이기 때문에 이 큰 자금들이 한 번에 움직이게 되면서 위로 확 올려서 숏 포지션들 털어내고 아래로 그대로 꽂아서 롱 포지션들 털어내는 움직임들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쪽만 보고 들어가는 순간 거의 확률적으로 양방으로 다 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이 금리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전쟁 이슈가 겹친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가 계속 방향을 주기보다는 흔드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털릴 수 있는 위치들을 먼저 보는 것. 따라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지금 같은 구간들에서 가장 위험한 이유는 애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무 확신이 들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큰 변동성이 예고되어 있는 날에는 방향이 갑자기 한쪽으로 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 속에 속아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멈춰야 될 자리들이 어딘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들 오늘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새마녀의 날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보통 이렇게 새마녀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차트에서는 방향성이 나오기보다는 위아래로 전부 다 터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옵션 만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변동성들은 더더욱 강하게 터질 수 있고 따라서 괜히 한쪽만 보고 들어가셨다가는 양방으로 나오는 흐름 속에서 곧장 내 계좌들도 같이 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그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이 흔들림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벤트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 비트코인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중단선까지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국에 이 중단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랬죠? 하단에 있었던 69K 대 매집 매물대까지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69K 매집 매물대 같은 경우는 이 고래의 40억 달러 청산 물량까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까지 고려를 해서 이 69K 매집 매물대까지 무너지는 시나리오들까지 생각은 했었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더 무너져 내린다 자체는 100%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전략 속에서도 중단선이 무너지고 저항 받으면은 진입 진행해서 가격이 69K 매집 매물대를 터치하면 전량 익절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 함께 나눴었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단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올 때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입을 진행했고 가격이 69K 매집 매물대를 터치했을 때 전량 익절하게 되며 이 욕심을 버리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값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더 부렸다라고 한다면 뭐야 추가적으로 내려가네 하고 우리가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수익들 챙기기도 전에 결국에는 그 길이 곧장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는 특히나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손익비가 매력적으로 나오는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기준선들만 토대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이 기준들을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영상 속에서 우리가 기준까진 다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기준들의 반응을 같이 체크하면서 저희는 진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들은 스터디룸 통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 스터디룸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리딩방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분석했던 관점들 그냥 메모장처럼 같이 남겨드리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 관점 한번 구경해 보셔라 하고 제가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따라서 그 관점 나도 들어와서 좀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러한 관점들 전부 다 구경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본격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러한 분석 내용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구독 버튼 같이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앞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마녀의 날, 이게 뭔지부터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마녀의 날들은 주가지수 선물, 그리고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들 3가지의 파생 상품들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이 파생 상품들의 만기가 동시에 겹친다라고 해서 세마녀의 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큰 손들이 한 번에 물량들을 정리하는 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로 제가 비유를 하나 조금 해보자면은, 자, 우리가 음식점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오늘이 재료들의 유통기한들이 끝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 쓰면은 이 유통기한이 끝나서 다 버려야 되니까 이 급하게 갖고 있던 재료들로 냉장고 털이를 한다거나 다 버리고 새 재료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날들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 오늘 정리 안 하면 전부 다 끝나기 때문에 이 큰돈을 굴리는 세력들은 그동안 들고 있었던 포지션을 정리해서 팔거나 아니면은 롤오버 다음 걸로 갈아타거나 혹은 이제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확정짓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들도 저희가 명확하게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가격이 확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방향성이 정해져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결국에 어느 방향성이든 먼저 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대쪽을 털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에 방향성은 없고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세가 나올 것임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그에 대한 예시로 이 작년 12월 19일 세마녀의 날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은 이 세마녀의 전날인 18일 날 CPI 지수 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말 급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옵션 만기의 최대 고통들은 급락했던 가격대보다 훨씬 위쪽에 자리 잡혀 있었는데, 자, 세마녀의 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의 가격들 최대 고통 부근까지 쭉 끌어올렸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고, 오후 5시 때까지 이러한 움직임들 유지되고 있다가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아내리고 다시 한 번 더 상방을 털고 오는 움직임들 저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마녀의 날에서는 결국은 위든 아래든 먼저 털고 내려와서 이런 유동성들을 먼저 정리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이러한 것들은 비단 바로 이전에 있었던 세마녀의 날뿐만 아니라 이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세마녀의 날 흐름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은 쭉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 이 세마녀의 날이 다가왔었을 때 급속도로 가격이 끌어올려졌다가 그대로 그 이상을 되돌려내리는 흐름들, 한마디로 위아래로 다 터는 유동성 정리 흐름들이 동일하게 등장했던 모습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마녀의 날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주식 파생 상품들이 정리되는 그런 날들인데, 이 비트코인은 도대체 영향을 왜 받는 건가요? 이런 의문들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물론 이 비트코인의 돈 자체는 따로 움직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미장에서 위험을 줄인다라는 것은 코인도 같이 줄어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새 포지션을 잡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현금을 확보하는 흐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서도 일부 매도 압력들이 같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같이 가격들이 흔들리는 위험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장에서 진짜 핵심들은 결국에 세마녀의 날들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털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냐? 바로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디 가면 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세마녀의 날에서 안정적인 대처 통해서 나는 이 변동성 속에서도 다양한 기회들을 붙잡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절한 마음 가득 담아서 댓글로 지금 바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상의 기준들 저희 같이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따라서 이 변동성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흐름들 같이 그려볼 수 있죠. 이 상방으로 먼저 튀는 흐름, 그리고 하방으로 먼저 튀는 흐름들,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일단 현재 비트코인에서 다시 한 번 더 라이징 웨지 패턴의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타점 같이 잡아서 진입 진행하고, 단기적인 최대 목표가로서는 일봉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선까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은 어떠한 것들 원칙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분할 매도를 원칙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익절가는 바로 이전에 매물대가 쌓여 있었던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익절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전처럼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분을 이어주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정리하게 될지 상방에서 남은 물량들 정리하게 될지를 좀 결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 세만여의 날에는 변동성 크다면서 단기적인 목표가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물론 변동성 자체가 크게 휘몰아칠 가능성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것들 날봉 차트로 잠깐 넘어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그 일목구름 하단 부근에 어떠한 거 자리 잡고 있다? 날봉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 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보시더라도 이 일목구름 하단 근처에 어떠한 거 자리 잡고 있죠? 4시간 봉 기준 헐밴드의 상단선이 같이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1시간 봉까지 같이 확인해 봤었을 때 이 동일한 부분에 1시간 봉 기준 헐밴드 중심선까지 자리 잡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이 만약 일목구름 하단을 일시적으로 돌파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상승분의 최대 한계가 72K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차라리 일목구름 하단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까지 받았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재진입 진행해서 상방의 72K 부근대까지 먹고 내려오는 것들이 낫지, 지금으로서는 이 자리에서도 저항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리스크들을 껴안고 이런 변동성장에서 위험성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헐밴드 지표, 이 코리니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지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무료 차트 강의안을 새롭게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강의부터 이 영상에서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과 추세선들의 작도법, 그리고 실제 매매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의 사용법까지 함께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같이 함께 짧게 보시면은 이 지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표에 대한 사용법부터 이 오늘 영상에서 같이 다뤘던 헐밴드 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안에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안 하나라도 딱 읽어보시면은 그간 내가 차트를 봐왔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니 분들께 이 무료 강의안을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데, 이 강의안 나도 함께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고 이 중앙 문항에서 차트의 언어 강의 링크 체크하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으로 강의안 링크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직 차트 보는 게 낯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정말 2번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한 번만큼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이 대신에 무료 강의안은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제 이 하방에 대한 변동성들이 먼저 휘몰아친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대응 방법들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중단선을 딛고 일어서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진입 타점은 우리가 어디서 잡아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중단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저항까지 받아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쇼 타점 같이 잡아내서 목표가 어디까지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다? 69K대 매집 매물대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쇼 타점의 목표가 매집 매물대에서 일단 전량 익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현재 비트코인이 최근 단기 상승분을 쭉 이어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형성됐었던 저점 2개를 이어서 만들어낸 저점 빗각 부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부근에 비트코인이 딛고 일어서 준다라고 하면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유지해왔었던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더 추가적으로 무너질 거야 라고 확정 짓는다면은 이 수익의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익절하지 못하고 이 욕심내다가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흐름들 속에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 빗각 부근이 69K 매집 매물대와 몰려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게다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하락 흐름으로 인해 형성됐었던 고점 빗각들을 딱 보시면 이 오늘 오전에 나오던 흐름 속에서도 이 고점 빗각을 다시 한 번 더 뒤덮기 때문에 지금 중단선을 또 한 번 돌파하려는 듯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빗각 2개가 지금 69K 매집 매물대에 정확히 맞물려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중단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와서 우리가 쇼타점을 잡았다면은 과한 욕심보다는 이 자리에 가격이 도달하게 됐었을 때 전량 익절 진행해 주시고 추후에 가격들이 더 무너지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반등해서 우리가 스위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재진입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69K 때 매집 매물대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며 오늘자 청산 이침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다음 지지 구간들은 68.4K 그리고 67.5K로 저희가 함께 잡아볼 수 있고, 이 사실상 69K 때 매집 매물대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최악의 하락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하단선인 66K 때 부근까지도 최대 하락은 열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상황이 극단적으로 흘러갔을 때의 이야기고, 현재는 69K 매집 매물대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한들 단기적으로는 68.4K 그리고 67.5K에서 또 한번 받는 타점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했었던 이런 지지 구간들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던 이러한 빗각들과 지지 저항 구간들, 이 영상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 저항선들 그대로 복부 타실 수 있는 복부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분석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